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8월 16일 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좀 길지 않게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먼저 좀 수급 체크해 보고요. 수급 체크해 보고 지수 포지션 그리고 지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데 돌파 가능성도 좀 타진해 봅니다. 그리고 종목 간략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녁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급을 좀 봅니다. 우리가 어제 휴일이었는데 금요일 미국이 상승을 이틀 연속 상승했죠. 그리고 금요일 상승하고 어제도 상승했는데 개뿔 우리는 아시아 증시는 뭐 미국 상승 대비해서 반영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생은 마이너스 1%고 중국도 그냥 보합 강보합 정도, 대만도 강보합 정도 마감하고 니케이도 그냥 보합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미국만 연락이 잘 가고 아시아 증시는 왜 그럴까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녹록치는 않은 시장 흐름이긴 한데도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증시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주가와 지수는 개인들의 피와 살, 고통을 먹고 사는 유기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성장하는 생물은 없습니다. 뜻이 항상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 게 이 시장인가 봅니다. 인생사 뭐 다 비슷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장 또한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죠. 지수는 불안하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강하게 오르지는 못해. 개인들은 불안하니 달려들지도 못하고 있고, 내가 매수하고 올라야 되는데 매수하고 떨어지면 불안한 거지. 계속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있고 폭락 얘기 나오고 있고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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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 또 공포스러운 하락 온다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쉽게 매수도 못하겠고 막말로 지랄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수는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미국의 지수의 레벨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는 S&P 500 기준으로 놓고만 봅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100일선을 돌파해서 200일선을 터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200일선이고 이게 100일선이에요. 100일선을 넘어서 돌파하고 일주일 만에 안착하고 추가 상승하면서 200일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과연 400일선을 두고 200일선이 돌아서 올라갈 것이냐, 200일선이 400일선을 데드크로스로 내려올 것이냐,
백일선이 올라갈 것이냐.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우리 지수를 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백일선 돌파해서 2650은 와 있어야지 되는 자리예요. 2650까지면 지금부터 5%는 더 올라와 있어야지 되는 자리긴 합니다. 6월 패닉셀이 나오기 바로 전 자리까지. 네, 거기까지 못 올라왔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만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우리만 그런 걸까? 우리만 그렇지는 않아. 이머징 마켓이 비슷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백일선 오늘 터치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 이틀 동안 미국은 올랐는데 지랄하고 왜 우리는 음봉이냐고. 양봉으로 못 올라가고. 왜 그럴까요? 수급을 보면은 종가상으로는 외인들이 500억 매수했는데 장중 수급으로는 연기금이 요게 연기금인데 수급이 연기금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오늘따라 묘하게 그런 모습이에요. 연기금이 이게 연기금 수급인데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수급인데 연기금이 1시간, 2시간 매수해서 올라오니 지수가 장중 쓰리고 만들고 밀리니 고세력 선물 저기 지수 빠지면서 내려올 때마다 똑같이 내려와요. 그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또 내려오고 결국에는 내려와서 마감이 되었죠. 연기금 연기금 현물과 외인들의 선물이 사귀나 봅니다. 바뀌었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금융투자 애들하고 쿵짝쿵짝 하다가 연기금 애들하고 쿵짝쿵짝 하는 분위기인지. 자, 연기금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저 새끼들은 왜 저럴까요? 매수하고 유지하려면 유지하지 왜 매수했다 팔아제끼고 1,000억 매수했다 또 다 팔아제끼고 하루 만에 왜 다 저짓거리 계속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매도질만 하고 있는 거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루 만에 그것도 사지를 말든가 그냥. 아, 썩을 놈의 새끼들 계속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코스닥은 외인들 현물로 아무튼 1200억 이상 매수하면서 나름 조금은 모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죠? 자,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그런데 오늘 지수가 그나마 좀 버틴 거는 외인들의 기관들하고 외인들의 현물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수를 했어요. 지수 레벨이 미국하고 안 맞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왔던 것도 있습니다. 저 지수는 100일선 근처 와 있는데 얘는 안 올라왔죠. 만일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런 형태로 흐름을 만들어서 올렸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좀 더 올라와서 100일선 돌파하고 위로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갔어. 그게 어떤 게 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행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삼성전자가 뭐가 있어서 혹은 실적 때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반도체 경기를 우려해서인지 아니면 기타 등등 미국발 이슈들 때문에 혼조세여서 그러한 건지 계속 주구장창 연기금은 매도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 도대체? 하이닉스 좀 볼까요? 아씨, 지랄하고 그렇게 많이 매도. 하이닉스는 또 연락에 매수해야 되네. 아, 연기금이 하이닉스 매수하니까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 이건 바이오바구나.
삼바구나. 삼바. 삼바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냥 죽어라고 졸라게 매도를 해대고 있어 그냥. 그죠? 지수가 안 가는 이유는 뭐다? 올 상반기는 다 연기금 때문이야. 저 새끼들 때문에. 수급으로 보면 단정적으로 나타나죠. 외인들 때문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누가 외인들 때문에 외인들 빠져나가서 지수 빠졌다 그래. 연기금 올해 내내 매도했다니까 상반기 내내. 연기금이라니까. 수급이 보이세요? 빠진 상황에서의 수급이 맨 아래 거. 왜 저짓거리 하고 있을까? 외인들이 한국 뭐 떠난다? 물론 매도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수급을 봐, 오늘 수급을. 현물 수급으로 지수가 움직였던 게 누구 때문인지. 연기금 때문에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돈이 깡패인 거죠, 돈이 깡패. 언제까지 저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듯이 3개월, 이제 2개월 남은 임기 끝나야 되는지, 지난 정부에서 앉혀놓은 8명의 CIO가 다 바뀌어야지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알겠죠? 자, 아무튼 수급적인 측면에선 그러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이틀 연속 올라도 우리는 개풀 오른 거 없이 아시아 증시와 일부는 동조화되면서 그냥 강보합 정도로 마감하는 분위기, 아주 훌륭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배경에는 외인들이 잡고 있는 파생 포지션도 있겠죠. 337과 340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335 넘어가더라도 337, 340을 넘어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로 당일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매도하는 게 337과 340 매도에, 아래로는 품 매도하는 게 많으니까 아래로 밀리지는 않아. 근데 위로 더 올라갈 수가 없어. 계속 지수는 묶어놓고 있는 거죠. 거기에 연기금이 춤을 추는 건지, 연기금 수급에, 기관들 수급에 외인들이 현물을 추가로 안 하면서 선물로 핸들링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 연기금이 선행하는 건지 아니면 외인들의 수급이 선행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절묘하게 포지션에 맞춰서 움직여집니다. 3주 뒤에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계속 누르는 모습이에요. 옵션 구조로는 딱 가둘이죠. 320에서 340. 그죠? 가둘입니다. 합성으로는, 선물 포함한 합성으로는 상방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더 요게 내려왔어요, 구간이. 그러니까 위에를 자꾸 누르고 리밋을 걸어 놓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를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돌파를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해요. 매물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여기서도 이야기했잖아. 만기 때 분명히 이렇게 횡보하다가는 한번 눌러도 돌파 가능성이 있어서 330을 넘어설 수 있다 그랬는데 넘어섰잖아요. 넘어서고서 며칠 지났는데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 이게 누를지 아니면은 바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 자리가 녹록지는 않은 자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여기서 음봉을 한두 개 만들기는 해요. 기술적으로는. 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때처럼 갭을 띄우든 못 쫓아오게 이렇게 올려치면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어요. 자,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그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외인들의 포지션이 과연 그거를 허해 줄 것이냐, 허락을 할 것이냐를 수급 변화를 체크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 쌓이는 한 돌파를 못 한다. 쌓이더라도 돌파했다가 만기 때는 누른다. 왜? 아직 3주가 남았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뭐가 있느냐면 S&P 500 선물, S&P 500 선물의 저항이 어딘가를 좀 봐야 돼요. 저항을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서 오를 수 있는 데가 4,370이에요. 저항이 65에서 70 정도가 돼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56, 60에서 70 정도가 돼요. 오를 수 있는 공간이 그러면 1.5에서 2% 정도 공간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고요. 2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긴 하지만 매물이 아주 큰 자리거든요. 매물 저항. 그러니까 올라가면 부딪힐 거라고. 저 부딪히면서 저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이 시점이 과연 우리 앞으로 3주 남은 시간 동안에 이 구간과 같이 맞물릴 텐데 그 구간에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는 사이에 한번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묶여서 횡보만을 할 것이냐 그는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좀 다 가지고 봐야 됩니다. 돌파 이후에 눌린다. 돌파한다 그러면 저항 받는 자리는 여기가 돼요. 코스피 200이니까 코스피 지수니까 저항 받는 2600 정도가 돼요. 더 올라가면 2600, 230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자리부터 한 2% 정도, 2.5% 정도의 공간은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기술적 흐름도 따라가는 거죠. 이 100일선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과연 9월 둘째 주 만기까지 3주 동안 이루어질 흐름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 좀 더 높게 올라가서 돌파를 시도하는 듯 내려오면서 만기를 치를 것이냐는 봐야지 될 겁니다. 가능성은 다 있어요. 가능성은 다 있어 보입니다. 누구 맘대로? 엿장수 맘대로. 기관들이 쿵짝쿵짝해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참 어렵다. 지수 만들어가는 게 그죠? 수익을 어떻게든 파생 쪽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가져갈 테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켜봅시다. 변화가 생길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머물러서 횡보를 할지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수급 변화 안 생기면은 거래대금이 아직도 여전히 시장 거래대금은 얼마예요? 코스피가 오늘 거래대금이 8조 원 그래도 좀 증가 어제보다 감소했네. 아유. 거래량이 감소했네. 코스닥도 감소했겠네. 7조 3천억 거래대금은 7조 원 조금 거래 증가했는데 음봉이네. 아, 엊그제는 목요일날 7조 원, 7조 3천억, 뭐 7조 원, 7조 3천억 고만고만 한 거지 뭐. 7조 원, 7조 원대 올라왔는데
그다지 뭐 거래 대금의 변화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코스닥이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지수가 이러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할 수가 있을진데, 중소형주가 강하냐 놓고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했으니 코스닥의 반도체 시스템 쪽 애들이 조금 강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들은 다 떨거지들이었고, 코스피의 소형주들은 죽쓰고 있고,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래저래 녹록치 않고 종목들이 탄력 없는 장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지수가 이런 모습이면은 여전히 초점 맞춰서 봐야 되는 것은 느려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현재 위치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장중에 핵심적인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 이야기가 있어서 메가MD가 상한가를 갔죠. YBM 내식 오르고 아이스크림도 좀 오르긴 했는데 메가MD가 좀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은 주일에 원격 근무, 재택근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이게 이제 소프트 캠프, 그다음에 ECS 얘네들이 움직였는데 종가상으로 소프트 캠프가 좀 더 강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나머지들은 개별적인 이슈, 뭐 박세리, 피코 등등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테마로는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메가MD, 뭐 골드NS도 뭐 교육 쪽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소프트 캠프 질환지교도 원격 근무로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날 시간외로 강했던 철강주들은 다 음봉으로 마감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신규주와 이제 개별 이슈로는 이제 피코, 그램이 좀 있고, 제약바이오로는 이제 국전이 있었고 박셀, 에스트큐브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이제 개별 이슈들이었고요. 그러니까 테마도 그다지 활발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ECS나 소프트캠프가 일단 저기 원격 근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택 원격 근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중에 강했었던 애들 중에는 소프트 캠프로 봐야 되는데, 과거에 코로나 이후로도 좀 움직였던 애인데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었죠. 제자리 내려와서 이제 거래가 붙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바로 갭 떠서 오르기보다는, 갭 떠서 오르지 않으면은 여기 눌려서 올라올 자리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파를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 만드는지 흐름을 좀 주시를 해야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적은 고교 학점제 도입 예정, 뭐 고교 학점제는 예전부터 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그게 과연 우리나라 교육 제도를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지는 별개로 치고, 별개로 치고 고교 학점제 얘기 나오니까 이제 교육주들이 움직였는데 수급은 좋았죠. 이제는 코로나 원격 때문에 나왔다가 거래 터지면서 메가MD가 뭐 고교 학점제로 올라왔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내일 보통 나올 수 있는 패턴들이 내일 바로 살짝 떠가지고 양봉 추가로 윗꼬리 만들더라도 올려주거나, 올려주면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눌림이 나오거나, 음봉이든 양봉이든 십자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갭 떠서 음봉을 한번 누르거나, 그리고 양봉으로 들어주거나 등등의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요즘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패턴들을 만들다 보니 잘 흐름을 주시를 좀 해야지 매매하기도 좀 수월하리라고 봅니다. 또 좀 패턴들 유형들을 좀 생각을 해서 좀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지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눌려진다 그러면 뭐 그다음에 며칠 기다려서 분할로 매수해서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뭐 요 부분은 고객학점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고 또 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계속 얘기 언급되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원격 근무 부분도 아마 계속 좀 중간중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관점에서 좀 보면 될 거고 나머지는 개별 이슈들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모방하면서 덕신하우징 오늘 확 빠져버렸죠, 그죠? 오늘 저기 부동산 전체 발표하는 날인데 관련주들이 죄다 뜨지도 못하고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음봉으로 밀렸는데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추세 괜찮고 중간중간 수급 들어와서 보합까지 올라왔었는데 일부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만일에 줄였다라고 하면은 내일 좀 추매해 보셔도 괜찮아요. 아마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한 10자봉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추매해 보셔도 괜찮을 거고요. 현대건기도 금요일 이야기한 종목인데 얘도 음봉으로 눌려버렸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3% 올라가면서 분할하면 되는 거고 분할 일부 했다 그러면은 내일 또 이런 경우도 내일 바로 양봉 올려주거나 이렇게 다시 양업양 패턴 만들거나 아니면 단봉을 만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한번 부분 추매하거나 신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SPCS 있었죠. SPCS 오늘 종가상으로는 올라와서 마감됐는데 아직 뭐 과열 들어간 거 아니고 단봉으로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또 이렇게 확 올려치면은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단봉으로 오른다 그러다 거래 터트린다 그럼 이렇게 그냥 쑥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봉 흐름 나온다 그러면은 자꾸 다매도 하려고 하지 말고 흐름을 좀 타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거래가 잘 터지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페닉셀 나왔어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패턴들이 흐름상 좋은 애들입니다. 좋은 애들이니까 유념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자료를 보기는 했어요. 자세하게는 못 봤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는 못 봤는데 나왔어요. 나오긴 했는데 뭐 5년간 270만 호, 250만 호, 270만 호 공급, 청사진 마련 등등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글쎄 난 그동안 별로 오른 것도 없어 보이는데 발표하는 날 음봉으로 찍어 눌렀으니 이후의 내용들 보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흐름이나 기술적인 흐름은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이후에 흐름 만들어질 가능성을 좀 보시고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신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대형주들도 그렇고 대형주들도 오늘 밀렸어요. 그 전에 좀 움직이는 듯 하더니 건설 대형주들 그리고 건설은 뭐 지금 해외발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주시를 해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발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흐름과 수급 그다음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은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근데 전처럼 계속 언급했지만 전처럼 종목들이 한 번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한 번에.
종목들이 이거 있으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한 번에 쭉쭉쭉쭉 이렇게 오르지를 않고 요 애들 몇 개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요 애들 움직이다가 선별적으로 움직이죠.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좀 감안하셔야지 될 거예요. 그럼 매수해놓으면 내 거만 안 가는 느낌이 되게 들어. 막 속이 터지고 답답해. 저 썩을 놈, 왜 내 거만 저래? 그렇게 된다고. 시장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어요. 감안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 정의한 포트 중에서는 오늘 일단 뭐 중형주이긴 하지만 실적 베이스로 오늘 좀 급등하거나 추세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뭐 그중에 두 개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가면 아마 또 한번 신고가를 만들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도 잘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신고가란 이야기는 역사적 신고가 플러스 최근 몇 년 신고가, 최근 10년 신고가는 나올 수도 있겠다. 잘하면 신고가 갈 종목들입니다. 이것들은 빨리 편입을 해야 되겠죠. 나중에 많이 갈 겁니다. 그냥 100%가 아니라 200%, 300%, 4, 500% 이상 갈 수도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강했던 녀석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오늘 금강철강도 잘 올라가다 밀리긴 했는데 거래 좀 붙였죠. 요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100일선에서 돌파해서 빠르게 안착하면 모르겠는데 안착 못하면은 이렇게 밀려서 이런 경우도 바로 양봉을 올려주지 못하면은 이 아래에서 놀다가 올라와요. 노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엿장수 마음. 그러니 나는 시간에 문제 없어. 눌릴 땐 한번 매수해 볼 거야. 그럼 매수해서 기다려 보셔도 가능할 겁니다. 100일선이 이렇게 밀린다 그러면 바로 못 올라가면은 100일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횡보를 하거나 우하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길어지면은 이 정도 시간을 두고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은 더 좋은 거죠. 감안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SP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감안하시면 되고, 우리 포트 종목들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중기포트는 잘 가고 있어요. 조만간에 다음 주까지,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마 최소한 하나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또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한 종목들을 올해 포트로 편입해서 지수가 이런 데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죠? 원전 이집트 수주했다는 얘기도 나와. 아무것도 움직이는 거 없어. 징그럽게 안 들어와요, 쓰고 종목들이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흐름 만들어가는 애들은 시점이 문제이긴 한데 위로 한번 올려칠 가능성이 있어요. 좀 느리더라도 그 흐름을 좀 잘 타보시기 바랍니다. 타보시고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강하긴 한데 선별적이긴 하죠. 선별적이긴 해요. 그래서 뭐 가남 쪽에 박셀이 움직이고 뭐 ST큐브는 끝장나게 움직입니다. 국전도 좀 움직이는 거 있고 그긴 한데 이제 삼성발 이야기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린바이오가 있었어요. 서린바이오 조용하긴 해요. 최근에 조용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보더라도 한 번쯤 움직일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뭐 단기간쯤에서 흐름을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라고요. 강하면은 뭐 18,000원 넘어갈 수 있고 이 앞에처럼 거래가 제대로 터진다 그러면 19,000원, 2만 원도 한번 찍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상승 N자형 패턴 한 번쯤 만들 가능성이 있는 흐름이니까 한번 요것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들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은 흐름인 거는 사실이에요. 녹록치가 않아요. 지수도 오늘 오후장에는 사실 지수를 위로 좀 올려줄 거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안 올리죠. 여기서 이 정도는 오후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려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안 올려. 끝까지 밟아버려요. 연기금의 현물 매도도 있지만 외인들의 선물 매도도 있었고 막판에 종가에 매수 일부 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안 올려. 그죠? 악랄합니다. 악랄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악랄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어떻다? 그 불안불안한 상황을 넘어서 조금 올라가. 이게 이게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골 때리는 거거든. 피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매수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 많이 생기시죠. 그런 마음들 많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낮에는 우리 정현 방송에서 좀 언급을 했던 이야기인데 몇 가지 좀 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만 좀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낮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정현분들은 들으셨던 이야기니까 몇 가지 좀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봐야지. 에이씨, 안 나오네. 봅시다. 그림 그리기가 화면이 전체가 쌓여 있어서 안 보이는데 이걸로 봐야 되겠다.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게 쇼커버링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근데 14년도에 하반기에 쇼커버링의 규모 21년도니까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많이 올라갔죠. 쇼커버링 규모가. 미국 지수가 올라간 배경이. 이거는 뭐 유가하고 우리의 그 수익률 나타내는 건데 유가하고 수익률 요게 유가하고 WTI고 코스피의 순이익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유가 하락하고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이만큼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을 할 거잖아요, 그죠? 하락하면서는 이제 코스피 순이익률이 좋아지겠죠, 그죠? 좋아지겠죠. 요거는 이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코스피 달러 환산으로 달러가 30% 이상 조정 뒤에는 아니 달러 환산 우리 한화 원화가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원화 함께 코스피 지수가 반전을 만들었던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시스템 붕괴가 있기 전에는 지금은 이제 뭐 침체, 심각한 침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과연 심각한 침체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좀 우려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과연 심각한 경기 침체? 침체? 아래 공포? 침체? 침체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주된 게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또 뭐? 뭐 있어요? 침체를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또 그 외에 또 뭐 있어요? 율이 하락한다? 또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다. 뭐를 들면서 얘기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가계 부채율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가계 부채가 폭탄처럼 터지면은 난리 난다? 그 얘기도 있나요?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가계 부채 그림이 어디 가버렸어? 아이, 그림을 찾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다시. 가계 부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제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소비와 가계가 붕괴되는 것은 선행이 아니었어요. 후행이었어. 어떤 형태로든 유지를 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인간의 심리가. 후행이라고, 후행. 선행이 절대 안 돼, 아닙니다. 선행은 뭐다? 시스템 붕괴라고, 시스템 붕괴. 어떤 시스템 붕괴? 금융 시스템, 리먼 때처럼. 그럼 그 외에 기업이 망하거나 기업의 기업 실적 혹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업의 어떤 성장 실적 파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현재 선행되는 것들이 있어야지 이게 붕괴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은 없어요. 과거처럼 붕괴됐을 때처럼. 그 얘기는 뭐냐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낮다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던 지수가 좀 더 내려올 수는 있어도 개폭락해서 2000 깨지고 내려올 가능성은 아주 웬만해서는 웬만한 어떤 시스템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개인들의 문제는 뭐냐? 매수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판단을 해야 될 것은 지금이 싸져 있느냐, 싸져 있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싼 가격인데도 매수해서 보유를 못하는 거지. 왜? 불안함 플러스 내가 매수하자마자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 지랄하고. 안 가. 아, 도대체 언제 나가, 목매달. 그러고 있는 거지. 힘든 거지. 아, 지표들은 꺾여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한 모습들을
심리는 인간이 가진 투자 심리는 그렇게 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안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쇼커버링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엔솔인데 연기금이 주구장창 다른 거 싸그리 다 매도하면서 이 새끼들이 매수한 게 LG 엔솔이죠. 아, 이것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놨어요, 종목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제가 괜히 욕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개인들도 대차매도 많이 했어요. 여행기관들도 공매도 많이 하고. 이게 다 이제 쇼커버링 하면서 지금 반등했던 거거든요. 공매도 때문에 개인들 대차매도 한 거는 얼만데 이게 엄청나잖아. 대차 잔고가. 그죠? 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워드 막스 이야기인데요. 지금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금이 싸져 있느냐, 비싸져 있느냐, 싼 상황이냐, 비싸져 있는 상황이냐, 바닥이냐, 아니면은 꼭지냐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신의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이 싼 구간이냐, 비싼 구간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지. 지금이 싼 구간일까? 우리 지수의 PBR로 볼 때는 0.9 이하로 내려오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리먼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전후로. 이때는 0.87대까지도 내려왔었어요. 코로나 급락할 때. 지금 0.9 이하로 내려왔다 반등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20년 넘게 보면은 0.9 이하로 내려왔을 때는 싼 구간이고 바닥권역이었던 거지. 이거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들은 매수해서 기다려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트레이딩 할 종목들은 트레이딩 할 필요도 있는 거지만 길게 볼 종목들은 길게 보면서 가도 무리 없다라는 거. 이후에 한 번 더 내려오면서 약간 짝꿍둥이나 쌍바닥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도 충분히 견뎌볼 만하다는 거죠. 아무튼 시장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봐야 될 지금 이제 하나만 보면은 되게 불안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그 멀티하게 좀 조망하면서 시장 흐름을 보다 보면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은 항상 시장은 우상향이었음을 좀 생각을 하고 지수가 시장의 거래 대금이 적고 좀 지지부진하고 탄력이 둔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더라도 항상 이럴 수는 없는 거니 이 또한 조금만 더 견뎌가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양세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견뎌가도록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휴가철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되나요? 휴가철이라 더 조용한 것도 있겠죠, 그죠? 펀드 매니저들은 휴가가 일주 정도가 아니라 꽤 길다라고 해요. 적어도 2, 3주 이상 휴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휴가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 저렇게 거래 대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또한 염두에 두면서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